네, 그러면 오늘 진도는 지난번에 그 3차 공간에서의 새로운 좌표 시스템인 원주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 그러면서 그 새로운 좌표 시스템 변화 공식하고 그렇게 변했을 때 그 변수로 적분할 때 적분 변화, 적분 변수에 변화하는 변화식 공식, 그래서 변수가 바뀌었을 때 어떤 포맷으로 변수를 바꿔서 적분 변수도 바꿔서 적분한다까지 배웠지만, 사실 그 큰 틀 어떤 변수를 바꿨을 때 적분하는 큰 공식은 배웠지만 아직은 우리가 원주 좌표계나 좌표 구면 좌표계로 바꿔서 진짜 그 공식에 대입해서 직접 적분할 만큼 이 각각의 좌표계들이 원주나 구면 좌표계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문제 몇 개 없거든요, 사실 교과서에는. 근데 거기서 직접 설명하면 너무 설명이 사이드로 너무 많이 빠질 것 같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거기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느니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더 간단한 예, 거기 뒤에 본문이나 모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원주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 예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직교 좌표에서 썼던 원기둥이었죠. 요거 우리가 평면에서는 요 방정식이 원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3차 공간에서는 같은 방정식이지만 얘가 원기둥이었던 걸 지금 원주 좌표계로 먼저 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직교 좌표계를 원주 좌표계로 변할 때 요 직교 좌표와 원주 좌표의 변화 관계에서 우린 직교 좌표에서의 x, y, z와 원주 좌표계에서의 r, 세타, z의 관계를 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이 Z는 기호만 같이 쓴 게 아니라 의미나 역할도 똑같았어요. 같은 높이에 해당하는 Z였고요. 그 평면에 있는 이 XY가 여기에서는 원주 좌표에서는 R세타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 같다고 하는 높이 Z 좌표를 뺀 평면 입장에서만 끊어서 정사형처럼 봤을 때는 XY 직교 좌표가 R세타인 극좌표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원주 좌표계를 왜 이렇게 자꾸 좌표를 바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원주 좌표계는 평면은 우리가 극좌표하고 똑같고 Z좌표만 추가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직교좌표계의 예를 원주좌표계의 방정식으로 바꿀 때, 그러면 뭐 우리가 XY 평면에서 R세타로 바꾸는 극방정식 그 좌표 시스템처럼 바꾸면 얘는 R제곱은 A제곱, 그래서 R은 A 이렇게 되는 거였죠. 구면 좌표 들어가기 전에 요 각각의 그림 먼저 설명하면, 얘는 XY 단면에서 반지름이 A인 원이었는데 이 3차 공간인데 Z가 없어요. Z가 없을 때 이 Z는 이 식은 Z와 상관없이 Z와 무관한 모든 Z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Z는. 그래서 이 XY 관계가 Z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켜서 모든 Z에 대해서 똑같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였어요? 원기둥이 된 거죠. 그거를 직교 좌표가 아니라 원주 좌표계의 관점에서 해석해도 똑같죠. 단면이 반지름이 A인 이런 원이었는데 요거를 역시 여기에서도 원주 좌표계에서도 Z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Z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Z는 역시 빠진 Z는 모든 Z. 그래서 Z로 평행 이동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Z만 빠진 게 아니라 사실 뭐도 빠졌어요? 세타도 빠졌어요. 그럼 세타 변수는 어떻게 되냐? 세타하고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모든 세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거리 A만 유지하면 이 세타는 X축과의 사이각 이 세타가 어떤 세타든 모든 세타에 대해서, 즉 모든 세타, 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거리 R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원이고, 또 Z도 높이도 모든 Z에 대해서, 그래서 Z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 요 거리 A를 유지하면 모든 세타 방향에 대해서 모든 Z축 방향에 대해서 옮긴 상태의 방정식이다 해서, 얘를 어떤 지금 처음이라 우리가 이 식의 관계,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변화식 관계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넘어왔지만,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듯이 지금 이 원주 좌표계 혹은 원기둥 좌표계를 제가
지금 해석해주듯이 이 자체로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면좌표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면좌표계는 x가 뭐였어요? x가 로 사인 파이에 코사인 세타, y 같은 경우는 이거의 사인 세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 x의 제곱, y 제곱의 요 공통 부분 제곱 빼고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하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변은 이렇게 우변 이렇게 돼서 로우로 정리하니까 a 코시컨트 y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원기둥이라고 하는 걸 각각의 좌표 시스템으로 방정식을 표현한 결과를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 가운데 있는 원주좌표계일 때가 뭐 데트나 세타에 대해서 무관하면서 R 하나로 간단한 상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정식으로서 이 원주좌표계일 때는 이제 이 원기둥은 원주좌표계로 표현할 때가 가장 간단하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이 원주좌표계, 원기둥 좌표계는 원기둥 기준으로 표현할 때가 가장 편한 좌표 시스템이라 원기둥 좌표계, 원주 좌표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기둥 한번 해봤고요. y는 x도 마찬가지죠. 2차에서는 지금 우리가 직선이었지만 3차 공간에서 y는 x가 어떻게 됐어요? 얘를 그 z 변수가 뭘까? 여기서 z는 멘트가 없다는 얘기는 z하고 상관없는 모든 z에 대해서 그래서 z축에 대해서 쭉 평행 이동시키다 보니까 쭉 평행 이동시킨 이런 평면이 되는 거죠. y는 x라고 하는 이런 평면이었는데 이걸 원주좌표계로 바꾸는 식연습 우리가 xy 관계를 그 극좌표처럼 바꾼 방정식하고 똑같은 관계식으로 적용해서 탄젠트 세타는 1. 그러면 여기서 x, y는 1이라서 그 극좌표의 탄젠트 세타는 1이 되는 세타 4분의 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4분의 파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여기에 r과 지금 z가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세타만 먼저 볼게요. x축과 벌어진 사이각 여기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4분의 파이를 유지하면 이 r,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0.1이든 1이든 어떠한 r이든 상관이 없고요. 즉 모든 r에 대해서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Z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계는 세타에 대한 어떤 조건만 있지 Z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예, 모든 거 가능해요. 예, 모든 거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Z 0이든 1이든 다 돼서 Z축으로도 평행 이동할 수 있어서 이 X축과 벌어진 사이각이 세타인 상태 얘만 유지되면 모든 R, 모든 Z에 대해서 가능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면이다. 그래서 이 평면을 원주좌표계로 표현하면 세타는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구면좌표계로 넘어가면요. 구면좌표 아까 y 변화식이 이거였고 x 변화식이 이건데 지금 여러분이 뭔가 처음부터 식이 주어지는 줄 아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구면좌표 지금 아까 x, y, z 뭐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 변화식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극좌표에서 x, y하고 r 세타 서로 변화식 외우듯이 각각의 이 좌표 변화식 공식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y에다 대입, x에다 대입해서 식 정리하니까 탄젠트 세타는 1이 돼서 요 과정이 똑같아지면서 결국 세타는 4분의 파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원주좌표계랑 구면좌표계랑 세타가 같은 그 답이 나왔어요. 즉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비교 x, y, z와 r 세타 z에서 얘네들 두 Z가 같다고 했었어요. 같은 개념. 구면좌표의 로, 하이, 세타 개념에서 여기 있는 이 세타와 구면좌표의 이 세타는 역시 또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여기에 세타에 대한 조건만 있지 나머지 R과 Z에 대한 조건이 없이 세타 조건만 딱 이렇게 돼야 된다면 이 세타가 구면좌표에서도 같은 세타이므로 R, Z든 로, 하이든 상관없이 세타 그 다시만 4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 해서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이렇게 좌표 변화 공식도 익숙하지 않고 변화하는 식 바꾸는 과정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입문 과정에선 요렇게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고게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지금 마지막에 제가 추가 설명한 것처럼 세타가 같기 때문에 얘가 이거면 이쪽으로 오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 세타랑 이 세타랑 같으니까 구면좌표에서도 세타는 4분의 파이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구면좌표계와 원주좌표계의 감각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면도 이런 평면도 자주 나오는데요. Z는 K, 즉 XY에 평행한 이런 평면이요. 그러면 변화식 먼저 설명하면요.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직교와 원주의 두 Z 개념은 같기 때문에 Z 하나에 의해서 의존되는 이 직교 방정식은 원주좌표계에서도 당연히 Z는 K일 거라고요. 그러면 구면좌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Z가 로우 코사인 Y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로우식으로 정리한 거는 K의 시컨트 Y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요 평면은 그림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 그림은 뭐 보조 설명을 안 하고 식만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원뿔도 또 자주 나와요. 원뿔 같은 경우 물론 축이 어느 축이냐에 따라 표현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보통 교과서나 일반 책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Z축을 기준으로 하는 그 원뿔로 했을 때 이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 원뿔을 갖다가 직교가 아니라 원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직교와 원주 관계에서 식으로 먼저 표현하면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Z와 R 관계를 정리해주면 Z는 R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 요 좌표계에서도 좀 이해하고 넘어갈 거 지금 Z하고 R 관계를 여기에서 세타 얘기는 없죠. 세타가 뭘까? 세타는 그럼 Z하고 R 관계만 먼저 확인을 하면요. R은 뭐 보통 원점에서부터 이 XY 평면의 단면의 길이 R인데요. 요 R과 이 Z, 높이축 이 Z의 관계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1이면 얘도 1. 그 다음에 1이면 1. 얘가 2면 얘도 2.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점을 지나는 즉 R과 Z의 이 관계가 똑같은 마치 서로 상호 관계로 봤을 때 이런 직선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Z와 R 관계는 있지만 여기 식에 빠진 세타는 이 두 관계가 이렇게만 되면 세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올 세타. 그러면 얘를 360도 모든 세타에 대해서 돌리다 보니까 이런 원뿔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이변수에서 배웠던 그런 원뿔 개념도 있지만 극좌표에서 이 방정식을 보고도 이렇게 그림이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Z는 R의 원뿔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면좌표계 설명으로 넘어가면요. 뭐 Z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듯이 로 코사인 Y니까 그거 제곱한 거고 X제곱 Y제곱 아까 X는 로 코사인 사인 Y의 코사인 세타 뭐 Y 같은 경우는 로 사인 Y의 사인 세타니까 각각 제곱해서 정리하면 얘는 1로 사라지니까 얘 두 개가 남고 요 방정식에서 사실 로우까지 정확하게 풀면 로우는 0 또는 이렇게 나오지만 로우가 0이라는 건 그 3차 그 국면에서 좌표에서 원점인데 우리가 지금 이건 원점이 아니니까 이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이쪽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그때의 y는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해서 원뿔을 구면좌표로 표현하면 이런 방정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 구면좌표로 이렇게 직교해서 넘어와서 이해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얘를 요 자체로 구면좌표 시스템 자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y가 4분의 파이다. 그럼 y라고 하는 개념은 이 z축과 벌어진 사이각의 개념이 y였어요. 그런데 그 y가 뭐 지금처럼 약 4분의 파이 관계를 유지하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 로우나 혹은 세타에 관해서는 어떻다? 상관이 없다. 얘는 무관하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일단 요 화이가 Z축과 벌어진 이 사이각이 4분의 파이를 유지할 때 로우라는 건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 로우가 얼마가 되든, 그다음에 세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360도 회전을 하든 같다 보니까 요 Z축 기준축으로부터 벌어진 사이각이 4분의 파이를 유지하는 마치 원뿔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그런 어떤 구면좌표 방정식 자체로도 원뿔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4분의 3파이는 뭐냐? Z축으로부터 4분의 3파이만큼 벌어진 요만큼 4분의 3파이. 아까 얘가 4분의 파이였다면 요렇게 이번엔 y가 조금 xy 평면으로 내려간 4분의 3파이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모든 로우에 대해서 어떤 r이든 모든 세타에 대해서든 상관없다 보니까 얘 역시 360도 돌아간 원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설명안이라고 얘 위에 축, 밑에 축 원뿔 추가 설명 안 했지만 얘는 정확하게 따지면 위로 올라가는 원뿔, 밑으로 올라가는 두 개의 원뿔들이 다 있었던 거고, 그 원뿔 중에 위에 쪽은 이렇게 구면좌표로, 밑에 원뿔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처럼 원뿔을 두 개 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비교 원뿔을 보면 기본형을 한다고 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수배된 거 좀 잘 이해 못하셔서 상수 조절 한번 해서 정리해드리면 얘 또한 뭐다? 원뿔이다. 그래서 마치 아까 z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만 여기 원뿔, 위에 원뿔, 밑에 원뿔 두 개 있다고 했던 그 중에 얘 같은 경우는 대놓고 위에 원뿔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두 개 세트 쌍이 아니라. 그럼 하나의 원뿔인 거죠. 그리고서 얘를 뭐로 바꾸면 원주좌표계 방정식으로 바꾸면 요 식은 r제곱이 되다 보니까 루트 r제곱이 돼서 r로 빠져서 원주좌표계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r로 바뀌는 거죠.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그러면 뭐 방정식으로도 바꿨지만 얘 또한 그 원주좌표계 자체로 이쪽에서 넘어와서 식으로 넘어왔다가 아니라 방정식 자체로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좀 여러분이 문제 풀기가 쉬운데요. R과 Z의 관계. 그래서 R을 원점에서부터 뭔가 거리 R이 있는데 여기에서 길이 R이 1일 때 Z는 그거의 루트 3배 정도 돼요. 조금 더 높아지는 2일 때 얘는 2루트 3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선 얘는 1일 때 얘가 루트 3, 2일 때 2루트 3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R과 Z의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표현되지 않은 세타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원뿔로서 아까의 이 상수값이 1이었던 원뿔보다는 굉장히 좁아지는 원뿔인 걸 보이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 구면좌표로 바꿀 때 우리는 아까 직교좌표계에서 기준으로 계속 넘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정확하게 R좌표는 없었지만 원주좌표계의 이 R을 보조 개념으로 썼었어요. 구면좌표에서. 그러면서 그 보조 개념을 이용해서 구면좌표를 이해하듯이 그때 구면좌표에서 이 R은 뭐였냐면 로 사인 화이로 받아들였어요. 구면좌표로. 보조 개념으로 쓸 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을 꼭 직교에서 끌고 올 게 아니라 만약에 원주좌표계에서 다이렉트로 올 때는 이 R 같은 경우는 구면좌표로 갈 때는 로 사인 Y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Z는 직교의 Z와 같은 Z로서 그 구면좌표로 바꾸면 로 코사인 Y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 R을 여기서 오는 게 더 빠르다라는 개념으로 쓴 거고 앞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앞에서처럼 뭐 로사인 화이에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 뭐 y 같은 경우 로사인 화이에 사인 세타 일일이 다 처음이라 일일이 다 이렇게 대입해서 제곱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게 중간 정리가 돼서 만약에 원주좌표계에서 바꿔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r을 지금처럼 우리가 구면좌표에서 어차피 이 R 개념
보조선 개념을 이용했으므로 로 사인 하이 관계를 직접 이용해도 된다. 이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러면 여기도 로는 뭐 0 나오지만 얘는 원점이니까 또는 해서 이쪽 생략하고 세타에 대한 식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세타는 6분의 파이라는 구면좌표계의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또 변화식으로 와서 식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구면좌표 자체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구면좌표 자체로 이해하면 Z축과 벌어진 이 화이 개념이 6분의 파이. 즉 Z축과 이 벌어진 이 화이 개념이 6분의 파이를 유지하면 이 R들이, 그죠? 여기서 로죠. 로들이 어떠한 길이, 원점에서의 길이 로를 유지하든 어떤 세타를 갖든 똑같다는 이런 원뿔로 온다. 그래서 구면좌표 자체의 개념이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여러분이 문제 푸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변화식과 같이 지금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포물면 또한 또 자주 나오죠. 예, 먼저 식으로 바꾸면 원주좌표계에서 이 부분이 요 R제곱으로 넘어가는 건 쉽게 이해될 거고요. 이거는 직교좌표에서의 그림은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원주좌표계 관점으로 이 포물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여기에서 R과 Z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타는 이제 R과 Z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세타로 회전 이동하면 되는데요. R과 Z의 관계가 제곱 관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R이 1이면 Z도 1이에요. 근데 R이 2 정도 되면 Z는 약 4 정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일 때 1 정도, 2일 때 뭐 여기 한 4 정도 이렇게 굉장히 높아져서 이 R과 이 Z 변수의 관계가 R의 제곱 관계를 이루는 이런 포물선 관계를 이루는 건데 여기에서 세타는 모든 세타, 어떤 세타든 상관없다 보니까 얘를 돌아가서 돌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면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주좌표계 자체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필요하고요. 구면좌표계로 이제 식을 먼저 바꿔보면 뭐 Z야 늘 그러하듯이 변수 변환에서 로 코사인 하이였고요. x, y로 바꿔서 이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쪽에서 넘어오든 혹은 이쪽에서 넘어오든 여러 번 앞에서 설명해서 결과식, 저는 사실 R쪽에서 갖고 왔는데요. 로우 제곱, 사인 제곱으로 정리한 다음에 로우식으로 정리하니까 포물면은 이렇게 구면좌표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면, 얘도 자주 나오죠. 구면 직교좌표계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구가 요거였다면 원주좌표계로 하면 이 부분이 R제곱으로 되면서 방정식 이렇게 돼서 Z로까지 정리해준 보통 이렇게 표현되겠죠. 위쪽 반구, 아래쪽 반구. 구면좌표계는 이만큼 전체가 뭐로 바뀌어요? 이게 로 제곱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면좌표로 표현하면 로우는 A 이렇게 간단한 상수로 표현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구면 같은 경우 어떤 세 개의 좌표 시스템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누가 봐도 얘네보다 이 구일 때가 제일 편하죠. 따라서 이 구면 좌표계라고 이름 붙인 것도 얘는 구체계일 때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방정식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구면 좌표계라고 했다고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예제나 연습 문제나 거의 처음 배우는 모든 데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들을 그냥 바로 그 문제 3등격을 하라 하면 힘들까 봐 좌표 변화 실질적인 밑계산들 과정과 관계를 좀 확인해 봤고요. 그거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 앞에 설명 안 한 것 중에 요거 나선 정도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요 쉬운 원주좌표계 기준으로 먼저 설명하면 R은 세타다. 이게 3차일 때의 그 개념식인데요. 우리가 지금 R은 세타다가 극좌표 평면에서도 R은 세타다 했어요. R은 세타다가 평면에서 뭐였었죠? 이렇게 나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2차 평면이 아니라 3차 공간 원주 좌표계예요. 그런데 Z가 표현이 안 됐다는 건 모든 Z에 대해서 다 가능해서 얘를 Z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 상태의 방정식이 되겠죠? 얘 지금 판도 좁지만 이거 지금 제가 뒤에 영상으로
띄어놨으니까 보시면 어떤 그림인지 아실 거고요. 머릿속에서 '아 그럼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떠올렸을 때 마치 롤케이크 같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고서 인제 얘를 갖다가 뭐 방정식으로 구면좌표 방정식 그다음에 직교좌표 방정식까지 바꿔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 한번 서로 비교해서 테이블로 이걸 외우시지 마시고 앞에서처럼 서로 관계를 이해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익숙한 게 직교에서 낯선 원주좌표계와 구면좌표로 바꿔야 될 때가 보통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문제 보시면 바로 처음부터 구면좌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고서 그 구면좌표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해서 그걸 거꾸로 직교나 원주좌표계로 변화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나마 직교로 올 때도 있지만 구면에서 바로 원주로 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인제 그런 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가면 뒤에 있는 문제를 다 못 풀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정도 했는데요. 그럼 sin y 뭐지 sin 세타 요거 구면좌표는 직교좌표로 먼저 뭐 원주좌표로 바로 가는 건 좀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직교좌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구면좌표계 처음 좌표 변화 방정식에서 뭐를 했냐면 요거 sin y하고 sin 세타가 나오는 거 두 개가 둘 다 사인이었을 때가 뭐였냐면 로 사인 y와 사인 세타가 붙으면 얘는 무슨 좌표로 바뀐다고 했냐면 y 변수, 즉 y를 구면좌표로 바꿀 때 요렇게 바꾼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뭔가 로우가 추가되면 그나마 익숙한 직교인 y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y가 떨어져 있으면 이 상태로는 뭐 익숙한 x, y로 갈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다 로우배를 시키고 싶은데 요 과정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평면에서 극좌표계에서도 XY에서 R세타, R세타에서 뭐 X 이렇게 바뀔 때 이 변화식에 뭔가 R배가 붙어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코사인과 사인만 있으면 R배를 추가해서 곱한 다음에 뭔가 변화식 XY로 변하듯이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배를 시키면 얘는 이제 로우 제곱에 로우 사인 Y 그다음에 사인 세타. 그래서 요 부분을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y로. 그다음에 로우 제곱 얘는 직교로 바꾸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교 방정식으로 딱 바꿔놓고 보니 아 얘는 9였구나. 중심이 Y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되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9였구나. 이렇게 낯설었지만 이거는 직교로 바꾸니까 바로 9인 게 보이고요. 그럼 얘 원주좌표계로 바꿔도 똑같이 이 상태로 가긴 가야 돼요. 이게 직교로 가든 원주로 가든 로우가 필요해서 요만큼 온 다음에 그중에 로우 사인 하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주좌표 R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R로 바꾸고 사인 세타는 그대로 놔두면 여기 있는 좌변에 있는 로우 제곱은 지금 원주좌표계로 바꾸려면 1차적으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이 부분을 뭘로? R제곱으로 바꾸고 플러스 Z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좌변은. 그래서 R제곱 플러스 Z제곱에 우변은 R 사인 세타. 물론 뭐 Z는까지 정리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스러워 보이는 어떠한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이나 그냥 음함수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원주좌표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였던 게. 그래서 지금 구면으로 주어졌을 때도 이렇게 직교나 원주좌표계로 바꾸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뭐 지금 원 같은 경우도 해보고 구 같은 것도 했는데 1 플러스 R은 코사인 세타 요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면좌표계가 아니라 지금 원주좌표계예요. 그 원주좌표계 예 그래프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경우는 지금 계속 변화식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원주좌표계 자체로 이 그림을 좀 더 이해하는 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원주좌표계라고 하지만 지금 Z 빠졌거든요. 그럼 이 Z는 나중에 모든 Z라고 추가하면 돼요. 그럼 단면을 생각하면 되죠.
단면이 뭐였냐면 우리가 X축, Y축은 아니지만 마치 XY 단면으로 해서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극방정식이 세타가 0일 때 2 정도 되고 2분의 파일 때 1이 돼서 그 다음에 파일 때 0이 되는 이런 심장형을 X축의 대칭인 개념인 이런 심장형 그림이었던 거죠. 얘를 Z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쭉 평행 이동시키니까 이런 그림이 돼서 심장형 단면이었던 이 심장형이 심장형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기둥을 좀 높게 보여놨지만 보시면 이 기둥이 심장형이 이렇게 작은 기본 1, 2 이런 관계에서 높은 기둥도 있지만 심장형이 지금 또 하나 그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넓은 심장형에 기둥이 낮은 심장형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마 연습 문제에 보면 이런 거 부피 구하라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면적 그 표면적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왜 어렵게 저렇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심장형 모양 같은 경우는 케이크 모양이죠. 그럼 뭐 조만간에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만한 모양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드는데 예상이 10만 개가 팔릴 거다, 10,000개가 팔릴 거다. 그랬을 때 필요한 뭐 아이스크림 양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먹어야지 뭘 분석을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 쓴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원주좌표계 자체로 그래프 조금 감각적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거와 상대적으로 또 세트로 비교해서 로우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서 뭐를 했냐면요.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단면, 즉 우리 그 알고 있는 극좌표에서의 평면 개념인 이 심장형을 Z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해서 심장형 기둥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 방정식과 그 원주좌표계의 저 방정식과 얘가 똑같은 뭔가 그 거리 개념이기도 하면서 삼각관계인데 이럴 때는 구면좌표의 이방정식과 원주좌표계의 이방정식의 차이는 뭘까? 해서 비교하려고 앞뒤로 지금 띄워놓은 거예요. 물론 이 정도 그리면 바로 우리가 꼭 변화 방정식으로 가지 않고도 이 자체의 그림을 좀 이해해야 될 그래프라고 해서 올려놓기도 했지만 이제 같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세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2분의 파일 때 1, 파일 때 0. 그래서 세타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R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기에서 파이 값과 로우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이해하기 쉽게 단면으로 보통 YZ 단면으로 제가 그릴게요. Z가 0일 때 얼마가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Z축일 때 Y가 0일 때 Z축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Y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여기인데 그때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이각이 될 때가 여긴데 그때가 0이 돼서 마치 아까 이렇게 돌아가던 게 이번에는 이 Z축에서부터 이렇게 Y가 돌아가요. Y는. 여기서는 세타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계는 심장형 관계를 유지해서 2, 1인데 이렇게 돌아가고 얘도 역시 Z축 대칭해서 이런 단면이었던 거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타 변수가 빠졌다는 건 이 단면을 세타에 대해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올 세타에 대해서 즉 Z축으로 회전 이동하면 이러한 상태의 어떤 심장형 회전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장형 단면에서 조금 전에 기둥, 심장형 회전체. 그러면 제가 조금 식으로 써놓으면 여러분이 뜨할까 봐 안 했지만 우리가 요거 심장형의 상수 앞에 붙는 거 했었어요. 기준 1일 때 상수, 요 상수 A에 따라
이 고리가 안에 발생하는 심장형, 이게 조금 또 뚱뚱해지는 이런 고리가 없는 와우선, 심장형, 고리 있는 이 와우선까지 비교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A가 음수가 될 때 반대로 뒤집어지는, 즉 얘가 1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 반대로 뒤집어지는 이 심장형까지 했다면, 여기 있는 이 관계와 제가 지금 R과 세타의 관계와 일부러 로우와 그다음에 파이 관계처럼 똑같이 여기에다도 적용하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제가 지금 컬러를 잘 보이게 한다고 짙은 색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나요? 지금 일단 심장형, 기둥형, 그러니까 저 심장형의 그 회전체 모양을 먼저 지금 처음 길이 1 기준으로 표현을 했고요. 좀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크게 하려면 좀 식도 같이 바꿔야 돼서 기준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바꿨고, 저기에 상수배가 되면서 여기 상수배 하면서 요 가운데 안에 지금 구멍에 이렇게 지금 뭔가 고리가 있는 와우선 상태에 안에 다시 혹이 들어있는 상태의 어떤 고리 있는 와우선의 회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A가 커질 때 저렇게 같이 커지면서 가다가 A를 반대쪽 음의 값으로 하면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마치 심장형에서도 반대로 틀어지듯 이쪽으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XY 평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고리가 있는 와우전의 회전체 모양을 지금 제가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얘는 고리가 있는, 지금은 심장형이죠. 심장형 회전체다. 그래서 단면, 그다음에 심장형에 대한 기둥, 회전체까지 우리가 공부해봤고요. 아까 얘기했던 롤케이크라는데 웬 롤케이크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거의 충분히 이제 그 간격 폭은 지금 제가 모든 상수는 이해시키려고 10으로 이해시키려고 1로 했지만, 저 상수 조절이 되면 저 간격이 훨씬 더 촘촘해져서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롤케이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그림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식 때문에 제가 1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충분히 어떤 좌표계 관계는 좀 이해됐을 것 같으므로 교과서 예제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기둥 좌표계의 3중격을 하여라. XY 평면, 이 구면, 원주면으로 둘러싸인 영역, 그리고 XY 평면 위에 있는 영역 W의 부피를 구하라. 그럼 뭔가 W의 부피를 구한다. 더 지난 내용으로 갔을 때 혼자 공간의 부피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었냐면, 그 3변수 함수 f의 x, y, z를 1이라는 3변수 함수를 상수함수로 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삼중적을 해주면 걔의 부피가 나온다. 이게 이제 큰 식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접근해야 될 함수는 이미 알아요. 그럼 그 영역을 이 얘네들 둘러싸인 그 입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분석을 하려면 얘네들의 입체의 그림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XY 평면이야 너무 당연하고요. 두 번째 요 구면도 익숙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a인 9까지. 그 다음에 XY 우의 평면이라고 해서 여기서 반구를 미리 커팅을 해놨죠. 잘라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주면인데요. 그럼 이 원주면은 지금 충분히 각각 다양한 연습을 했다. 얘도 원기둥이라고 하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낯선 방정 형식 원주면을 주었는데 Z가 없을 땐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반면 2A 사인 세타로 가보는 거예요. 우리는 극제 방정식에서 2A 사인 세타가 어떤 방정식이었어요? 이런 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길이가 최대 2A까지 가는 이런 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단면으로 하고 Z와 상관없으니까 요거를 Z축으로 쭉 평행 이동시킨, 마치 여기에 있는 R은 이게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지금 못한 것 같은데요. 사인 세타라는 요 원을 Z축으로 쭉 이동시킨 원기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주면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구하고 둘러싸인, 그래서 정확하게 요 파란색 영역이 W 영역이에요. 그럼 이 W 영역의 부피를 구하려면 일단 이 영역을
곡면 단위로 분석을 하려면 이 구면에 해당하는 이쪽에 있는 이 Z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잘려진 이 평면은 XY 평면으로서 그 XY 평면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Z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면에 해당하는 Z는 0보다 크다와 요거보다 작다인데, 얘가 이 뒷교로 들어갈지, 얘는 지금 원주 좌표겠는데 원주로 들어갈지 진짜 그대로 구면 좌표가 편하니까 구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크게 먼저 스케치는 면은 이 Z는 0과 이 곡면 사이고, 그 단면, 적분해야 되는 그 XY 단면에 해당하는 이 XY 영역이 얘인 거예요. 그러면 얘 식이 아까 R은 2A 사인 세타로 단면이 극좌표계 R과 세타 시스템이죠. 그러면 세타는 0에서 어디까지요? 파이까지. 그래서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인데 R의 개념은 이 R 하나 그으면 이 원점에서 이 R이라는 R, 원점에서 이 R이라는 R이 이 방정식이죠, 지금. 그래서 R은 0에서부터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2a 사인 세타까지의 R에 대해서 세타는 0에서 파이, 그러면 이제 Z를 구면은 구면 좌표계로 표현했을 때가 제일 편해하지만 이 평면 자체를 다 R과 세타로 바꿨으니까 여기에 있는 구도 원주 좌표계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바꿔서 표현하면 Z는 양의 구간이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서 4a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여기에서 요만큼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r제곱.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구를 원주좌표계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구라고 해서 구가 제일 편하대서 반드시 구면좌표계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조건하고 맞춰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죠. 그럼 영역은 다 표현됐고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면으로 설정된 이 Z 변수를 먼저 선으로 나뉘어진 이 R을 두 번째, 상수 구간인 세타를 세 번째. 따라서 X, Y, Z를 좌표 시스템을 R, 세타, Z로 바꿔서 적분할 거고, 이렇게 바꿀 때 항상 적분 변수 R배가 붙는다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강제로 외우기 힘들어서 왜 제가 붙어 할까 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자코비안 행렬식까지 이용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은 그 두 가지 어느 가지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R배 붙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이 순서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했던 Z 순서로, 그 다음 R 순서로, 그 다음에 세타 순서로, 요 순서로 접근하면 그거에 걸맞는 접근 구간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Z로 접근해야 되는데 말은 2를 접근하는 거지만 접근 변수에 R배 붙은 얘까지, 즉 결국은 R을 대표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R, Z가 됐을 텐데 Z 자리에 얘를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서 뺀 식 얘가 되겠죠. 그럼 이제 R에 대해서 접근할 때 이거 치환할 때 접근 변수 구간 다 바꿔서 남은 그 세타 변수까지 접근해주면 이렇게 된다. 요 시작 얘가 중요하죠. 얼핏 보면 이거는 한두 줄인 것 같고 이게 계산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이 착각하셔서 이걸 많이 써놓고 계산하면 점수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요. 여기 있는 이 그림 분석에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처음식을 잘 쓰느냐. 얘가 예를 들면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거지. 이거는 고등학교나 1학기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단순히 계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 구면과 포물면으로 둘러싸인 WFP를 구하라. 기본식은 이렇게 그 영역에 대한 삼변수 함수, 상수함수, 일로 돼서 삼중적을 할 것이고, 그 영역을 이렇게 표현해서 와야 되는 얘가 중요한데, 그럼 이 영역을 찾으려면 주어진 각각을 그림을 먼저 그려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이제 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 1루트인 9고요. 이 포물면 다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 곡면은 Z가 이 포물면인 얘보다는 크고 위에 반구보다 작은 그 사이라고 해서 Z를 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걔네들을
두 곡면이 마주치는 이 경계선에 대한 선을 XY 단면으로 보냈을 때 정사 영역에 해당하는 XY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Z 곡면은 이 위의 Z, 이쪽 더 큰 Z에서 작은 Z를 뺀 Z에 대해서 XY 단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접근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 Z도 9라고 해서 구태들을 구면좌표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면 영역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단면을 가려면 이 두 방정식을 연립,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 얘를 뭘로 바꿔서 Z라고 해서 Z식으로 정리하니까 두 곡면이 마주칠 때 이 Z값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얘가 이 Z가 1일 때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대입하니까 그때 XY 단면은 반지름이 1인 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면에 해당하는 XY 영역이 이렇게 원으로 나타나면 누가 봐도 R과 세타로 표현하는 극좌표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단면 영역에 XY 영역 대신 R 세타 영역, R은 0에서 1까지,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로 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Z 곡면도 원주좌표계, 그래서 얘는 R제곱보다는 Z값이 크고, 이쪽 Z, 앞에서도 했지만 Z제곱을 양의 제곱으로 빼서 계산하면 얘는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지금 R제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Z. 따라서 이렇게 영역이 분석이 되면 이미 순서는 면, 얘네들은 상수라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적분 변수 앞에 R배까지 붙여서 Z로 먼저 적분. 그래서 RZ에 아까 말했던 그 Z자리에 요 값 대입해서 정리한 거를 남은 R과 세타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의 3등적분으로 넘어가면요. 구면좌표로 처음부터 줬어요. 로는 A, 반지름이 A인 9죠. 파이는 알파, 앞에서도 미리 말했죠. 이렇게 뭐 뒷교에서 와서 제가 원뿔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파이는 뭐 친절하게 4분의 파이 혹은 6분의 파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랜덤한 알파 변수를 줘요. 그렇지만 제가 원뿔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면좌표계의 화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화이가 꼭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주지 않아도 뭔가 그 알파면 얘는 원뿔이지 정도를 알고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 반지름이 A인 9와 그 다음에 화이는 알파인 이런 그 Z축으로 벌어진 사이각이 알파각을 유지하는 이 원뿔 사이의 부피,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영역 그림에 해당하는. 그러면 기본은 그 영역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삼변삼수를 상수함수 1로 잡고 그 영역에 대해서 산등적을 할 건데, 이 영역을 일단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다 구면으로 줬으니까 영역도 구면으로 일단 찾아보면요. 로우는 누가 봐도 0에서 그 거리는 알파가 맞나요? 얘가 A 아니었나요? 아까 A라고 준 거죠. A까지. 그래서 로우는 0에서 A까지고요. 그 다음에 화이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알파까지. 그래서 화이에 해당하는 이 범위는 0에서부터 알파까지. 세타는 이거 360도 돌아간 모든 세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지금 같은 경우 다 상수 영역이라 어느 변수로 먼저 접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직교로 하고 싶었던 얘가 영역을 찾다 보니까 로우 화이 세타로 바뀌었다면 접근 변수를 로우 화이 세타인 구면좌표로 산중적을 할 거죠. 그러면 그때 얘에다 붙는 건 그냥 로우 화이 세타로 가는 게 아니라 로우 제곱 사인 화이가 꼭 붙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한 얘가 왜 붙어 것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이 지난 시간에 좌표 바꿀 때 자코비언까지 이렇게 또 그 이전에 어떤 그 구면좌표계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했는데, 너무 그게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직교좌표 x, y, z를
로우 하이 세타로 바꿀 때는 여기에 적분 변수에 로우 제곱 사인 하이가 붙어. 이렇게 공식처럼 아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럼 뭐 말은 1이지만 요만큼이 붙다 보니까 얘를 로우로 먼저 적분한다면 로우 변수에 대해서만 적분하고 이 화이에 대해서는 문자 상수처럼 편적분을 하고요. 로우 자리에 상수 대입한 이 결과를 화이나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뭐 그 계산 편적분, 각 변수에 대해서 편적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그 밑에 과정을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풀어놨는데요. 요 방법 아까 여기서 직접 설명하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잠깐 페이지 넘어가면 요 설명 먼저 하고 방법 2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변수에서 변수가 분리될 때는 그 이중벽분을 적분을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삼변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변함수도 이렇게 변수가 분리되는 함수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삼변함수의 삼중적을 그렇게 반복 적분 3번을 할 게 아니라 각각 x는 x대로, y 변수는 y 변수대로, z 변수는 z 변수대로 마치 1변수의 정적분에서 적분을 분리해서 적분한 거에 곱으로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 교과서에서 이 변수로 끊어서 설명했던 이거를 변수가 하나 추가해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일단 아셔도 되겠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3변수에서는 사실 직교는 거의 계산하지 않고 좌표를 바꿔서 원주좌표계나 지금처럼 구면좌표계로 많이 바꿔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3변수에서 구면좌표든 원주좌표계에서도 이 논리는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던 문제가 구면좌표 로우 하이 세타였거든요. 그 로우 하이 세타가 구간이 지금처럼 당연히 상수 구간이고 걔네가 로우 하이 세타로 변수가 분리가 되면 각각의 적분을 곱으로 적분 분리해서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 덩어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서 큰 식으로 반복 적분을 3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아까 여기에서는 구간이 다 상수 구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면좌표 처음 적분이라 그냥 로나 화이나 세타에 대해서 1변수에 대한 반복 적분 3번을 이렇게 편적분을 다 했다면요. 저거를 이렇게 로 제곱 사인 화이라는 이 함수는 로에 대한 식, 화이에 대한 식, 그리고 세타에 대한 식 1로 분석을 해서 로는 로대로, 화이는 화이대로, 세타는 세타대로. 물론 여기에서 이 구간은 그 로 구간, 화이 구간, 세타 구간을 맞게 써서 각각의 일변수 정적분을 곱한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얘나 그 식이나 복잡한 거 왜 마찬가지 같은데라고 표면식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실 계산을 나중에 직접 해보시면 그쪽보다 이쪽 계산이 훨씬 간단하고 편한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앞에서 그 알파가 고정적인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랜덤한 알파라고 주다 보니까 답이 알파와 이제 A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알파를 잠깐 다시 가서 그림을 보시면요. 알파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Z축에서 알파만큼 벌어진 사이각 원뿔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알파가 예를 들어서 파이였다. 이 알파가 파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가 다시 강조하지만 뭐까지냐면 파이까지거든요. 이 Z축 끝까지 갈 수 있는 파이까지. 그러면 파이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예요. 이 9와 얘가 파이가 되는 순간 두 개 둘러싸인 영역은 둘 다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구의 부피가 나올 거고요. 이 랜덤한 알파로 준 이 알파에서 파이가 이번에 2분의 파이다라고 한다면 요 Z축과 벌어진 사이각이 2분의 파이라서 요만큼은 요 XY 평면 요만큼 잘려진 상태에 반구가 되겠죠. 이렇게 반구. 요만큼 원뿔이 아니라 이때는 XY 평면이 될 테니까요. 파이가 2분의 파일 때는 XY 평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주로 했던 4분의 파이다. 그러면 대충 요런 모양, 지금처럼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걸 아이스크림 콘이라고 하기엔 너무 교수님이 억지스러운 얘기라고 한다면 조금 화이를 줄여서 6분의 파이 정도. 그러면 조금 다소 아이스크림 콘 같이 보이나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상태에 그 알파에 따라 이 영역이 달라지는 상태가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제 답 분석해봐요. 여기서 알파가 파이일 때 대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위 부피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 다음에 알파가 2분의 파이면 아까 말했듯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완성된 입체는 반구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에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정확하게 반구의 부피가 나오고요. 4분의 파이도 나오겠고 6분의 파이 같은 경우 대입하면은 얘가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콘 체적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태의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알파에 따라 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잘렸던 거를 반대쪽으로 알파가 지금 4분의 파일 수도 있고 4분의 앞에서 했던 것처럼 4분의 3파일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 그래서 4분의 파이면 요만큼의 부피고 4분의 3파이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그만큼 거꾸로 구해서 반대쪽 요만큼 뺀 상태의 부피를 의미하는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얘기는 구가 주어졌어요. 이번에 이 구를 지금처럼 최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제3의 삼변수 함수를 주고 삼중적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분할 영역을 9로 줬는데 적분할 함수가 특히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줬으니까 그냥 구면좌표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영역을 일단 구면좌표로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적분해야 될 함수식에 있는 특히 지수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에 해당하는 요 식을 구면좌표로 바꾸면 물론 기본 좌표 변환식이 이거지만 매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전체 변화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로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로 제곱을 대입하면 저기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2분의 3제곱이다. 그러면 2의 로의 3제곱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를 구면좌표계인 로 반지름이 0에서 1까지 파이는 최대 구간이 계속 강조하지만 세타처럼 2파이가 아니라 파이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할 함수 2로의 세제곱으로 바꾸고 dx, dy, dz를 dy, d세타, d로로 바꾸려면 적분 변수 변화로 로 제곱 사인 하이를 곱한 다음에 적분 순서를 예를 들어서 로우로 먼저 할 거다. 다 상수 구간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로우를 뭔가 적분해주고 화이 같은 경우는 문자 상수처럼 해서 여기에서는 치환을 조금 암산했죠. 로우 세제곱 치환 암산으로 로우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죠. 지금 이거 세제곱으로. 그런 다음에 나머지 화이나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계산이 분수가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아까 끝에 부분을 얘도 똑같이 지금 이 로의 제곱의 세제곱의 로 제곱 요거를 로에 관한 식과 파이와 세타 변수 1로 해서 어차피 구간이 다 상수 구간이었으니까 적분 곱으로 적분 분리해서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계산이 똑같다. 계산하나 기교 간단하게 하라고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10번에 원뿔 문제와 반구면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부피를 두 개, 원기둥좌표계와 구면좌표계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첫 번째 원기둥좌표계로 먼저 표현한 이쪽 얘기를 보면요. 이 두 개의 반구와 원뿔이 만나서 생기는 이 공통 영역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통 영역을 풀려면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연립방정식에서 요 식에 해당하는 거는 z-1의 제곱
해서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이 Z축으로 1만큼 이동된 구방정식이고요. 이쪽하고 같이 Z를 좀 다듬어 주기 위해서 이 원뿔도 제곱을 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원뿔 방정식 다듬어 질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이 Z제곱 연립으로 풀기 위해서 대입을 하면요. 아마 이거 세부 계산이 그 다음에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 반구에 해당하는 식 다듬은 것과 원뿔식 다듬은 거를 두 식을 연립해서 여기에 Z제곱 대입해서 풀면 Z가 1 나와요. 0은 아닐 거니까요, 지금. 그럼 Z가 1일 때가 지금 그 그림에서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게 Z가 1일 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Z가 1일 때는 이쪽이나 이쪽 어느 쪽에 대입해도 상관없지만 간단한 이쪽에다 대입하니까 어떤 상태냐면 반지름이 1인, 즉 걔네들이 만나서 생겼을 때 XY 단면의 영역이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원주좌표계 영역으로 표현하면 R은 0에서 1, 세타는 0에서 2파이고 그 다음에 Z의 값은 이 밑에 원뿔 Z에 해당하는 얘보다는 Z값이 크고 작은 Z, 큰 Z는 이 반구에 해당하는 Z보다는 작다. 그럼 요거를 원주좌표계로 바꿔야 되니까 루트 R제곱, 즉 Z1은 R로 갈 수 있겠죠. R보다는 크고 이쪽 Z도 원주좌표계로 하면 이 루트 안의 식이 루트 1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R제곱보다 작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부피를 구할 거니까 이를 지금 면에 해당하는 Z변수, 얘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Z변수로 먼저 접근하면서 접근소 붙이고 그 구간에 맞게 순서에 맞게 구간을 써서 뭐 Z 적분하고 그 Z자리에 대입해서 나머지 변수 적분해주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구면좌표로 해라. 그러면 똑같은 이 방정식을 구면좌표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간격이 없어서 쓸 공간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에 써놨는데 처음에 그 구방정식을 구면좌표계로 바꾸면 앞에 있는 요만큼은 요식 지금 정리한 요만큼 식으로 지금 갖고 온 버전이에요. 그 반구 제곱에서 올린 것 중에 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된 식에. 그럼 요만큼은 로 제곱에 마이너스 Z는 2로 코사인 y. 그래서 뭐 로가 0은 아니니까 2 코사인 y다. 그래서 Z축으로 1만큼 이동된 반지름이 1인 코를 구면좌표계로 바꾸면 2 코사인 y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방정식에 그러면 이제 그 방정식을 표현했으니까 다시 식으로 넘어오면요. 로는 결국 이거를 로 좌표로 바꾸면 구면 좌표로 바꾸면 2 코사인 y이므로 로는 0에서부터 2로까지 2 코사인 y까지에 해당하는 로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에서부터 이 원뿔에 해당하는 여기. 그러면 z는 r을 아까 구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바꿔봤죠. 얘는 4분의 파이였었어요. 아까 z는 r. 지금 물론 사실은 얘네들처럼 차곡차곡씩 바꾼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바꿨기 때문에 Z는 이 부분을 그 구면좌표로 바꾸면 y는 4분의 파이였거든요. 그래서 y는 이 원뿔에 해당하는 Z는 R까지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되겠고요.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가 돼요. 그래서 구간 다 찾았고 걔를 구면좌표인 로 하이 세타로 접근하려면 접근 변수 요만큼 붙고요. 여기 면에 해당하는 이번에 로우로 먼저 접근, 화이와 세타는 어느 순서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 화이 세타 순서에 맞게 구간. 그래서 로우로 먼저 편접분 해주고 로우 자리에 대입한 다음에 남은 세타에 대해서 화이에 대해서 계산 마무리해주면 계산 결과가 이쪽이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은 요 마지막 문제하고 좀 연결돼서 문제를 제가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하고 싶어서 막 앞에 반도 어떻게든 막 85분 넘겨서 했는데 결국은 설명을 못했거든요. 쿨하게 여기 교과서 본문까지 하고요. 연습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추가로 영상을 올려서 같이 덧붙여서 올릴 테니까
그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